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얼마 전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 업무를 설명하는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이 거의 1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나름 재미있게 강연을 했다 생각했지만 학생들은 잘 웃지도 않고 다들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많아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20대 정말 이성에 관심이 많은 시기일 텐데 그들도 여러 가지 의미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보다 보니 20대 때 여자에게 관심이 많았던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생각이 나네요. 연어 너도 우리랑 같이 좀 놀지 그러냐? 우리 어제 종로에서 헌팅해서 새벽까지 놀았어. 다음 주에 바다도 가기로 했어. 크크.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자 헌팅하는 모임을 가졌던 제 친구들. 제 앞에서 썰 푸는 것만 해도 수십 개는 되는데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런 모임에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저 빼고 다 결혼해서 애도 있는 친구들인데 그들처럼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채널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제가 외모를 많이 보니까 헌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헌팅이라 야, 헌팅이 최고야. 강남역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네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하나 없겠냐? 서울대 학생증 목걸이에 걸고 크크 좀 해봐.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농담처럼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친구들도 강남역에서 몇 시간 동안 여자들에게 말 걸고 번호를 따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헌팅이란 게 애초에 외모가 마음에 드는 분에게 말을 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도 있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한번 용기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픽업 아티스트의 유튜브 강연을 듣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제가 제일 아끼는 니트와 면바지, 구두를 장착하고 강남역 10번 출구로 나갔죠. 그쪽 도로를 돌아다니며 한 2시간 넘게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분에게 이야기를 걸어봤습니다. 한 분은 딱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스타일이더라고요. 멀리서 다가가려고 하던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녀는 한 30분 정도 식사를 하셨는데 멘트를 생각하면서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이네요. 이때다. 옆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번호... 아니요, 싫은데요. 귀여운 얼굴이 경멸의 표정으로 변하며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제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거절당할 각오는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꽤 오래 기다렸는데 약간 허무하더라고요. 마음을 추스르고 대로변으로 나가봅니다. 아까보다는 아니지만 귀여우신 분이 거리를 걷고 계시네요. 머리를 정리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 스타일이신데 혹시 번호... 됐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역시나 제 얼굴도 거의 보지 않고 빠르게 도망가는 그녀. 근데 목소리를 작게 하셔서 남자친구 있어요. 이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자기소개도 못해서 추가 멘트를 하기 위해 얼른 따라가서 말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 그녀는 소리를 크게 지르고 가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며 비웃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여러 명에게 얘기를 걸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시도했다면 한 번쯤은 성공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헌팅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바다에 갔던 기억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어느 여름 친했던 대학교 때 친구랑 같이 2박 3일로 해운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여자랑은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죠. 특히 제 친구는 탈모도 꽤 있었습니다. 첫날은 열심히 맛집도 돌아다니고 풍경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첫날 밤부터 뭔가 뻔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해운대 바다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둘 다 여자들과의 가슴 뛰는 2대2 만남을 원했지만
남사스러워서 서로 말을 하지는 않았었죠. 근데 해변에서 재미있게 얘기하며 술 마시는 커플들이나 남녀 모임을 보니 뭔가 많이 부럽고 허전하고 저희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여자들이랑 한번 놀아보자. 가위바위보를 했고 제 친구가 먼저 해변에 돗자리를 깔고 있는 여성 2명에게 호기롭게 말을 걸어 봅니다. 저희 2명 있는데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저희 바다 보러 왔거든요. 제 친구가 발표도 잘하고 나름 외향적인 사람이라 기대를 좀 했는데 역시 아닌가 보네요. 저도 얘기를 걸어 봅니다.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희랑 드라이브 가실래요?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네요. 몇 번씩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 시무룩해졌습니다. 할 수 없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캔맥주를 깠습니다. 주변 구경을 해보니 여자들이랑 술 한잔 하려고 남자들이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남자 3명 무리가 있는데 해변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한 세미 정장을 입고 왔었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 한 명이 원빈을 닮았더라고요. 되게 호감형으로 잘생긴 사람들이긴 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꾸미고 와야 하나 싶었죠. 안녕하세요. 저희랑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이는 여자들에게 얘기를 걸었는데 싫은데요?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가 정말 차갑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원빈을 닮은 사람이 모랫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그녀의 신발을 정성스럽게 만지며 오늘 정말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저희 바다 뒤에 펜션 잡았어요. 아니면 연락처라도 주실래요? 아련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됐어요. 씁쓸하게 일어나 다음 타겟을 찾아가는 그 남자를 보며 와, 여기 난이도 정말 개높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폭죽이나 많이 사와서 터뜨리면서 놀았습니다. 길다란 막대기 모양의 펑 하고 날아가는 폭죽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백사장에 세워놨던 폭죽이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저에게 제대로 불이 튀겼고 볼에 화상을 입어서 응급처치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냉찜질을 하며 터덜터덜 해변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들로 거의 만석이었는데 웃긴 게 거의 사투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 우리 같은 루저들이 모였구나. 뭔가 동질감과 함께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고 친구와 롤과 피파를 하며 밤을 샜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실패한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헌팅으로 성공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글을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잼썰로 실망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헌팅은 아니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인연을 맺었던 한 여자분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겨울 일요일 저녁 서울역. 저는 대구로 내려가는 무궁화호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구에서 회사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창가 좌석에 앉았고 조용히 혼자 가길 바랬지만 역시나 옆에 누군가 앉더라고요. 앳된 모습의 여학생인 듯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한 대전 정도 갔을까. 와구와구. 저녁을 먹지 않았는지 빵이랑 김밥을 허겁지겁 먹는 그녀. 요즘에는 기차에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조금 눈치가 보이지만 예전에는 많이들 먹었었죠. 추억입니다. 여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눈길이 갔습니다. 톡톡톡. 달걀도 까먹고 오랜 시간 동안 야무지게 꼭꼭 씹어 먹더라고요. 목마른지 바나나 우유를 꺼내는 그녀. 근데 우유가 한 개가 아니라 2개네요. 그녀가 제 눈치를 쓱 보다가 이거 드실래요? 그렇잖아도 제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는 모습이 재미있었는데 우유를 건네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부산이 고향이고 서울의 어느 대학교에 붙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내려가던 당시 19살 신입생이었습니다. 서울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8살 차이가 났습니다. 원더걸스 소희를 닮았었죠. 그녀는 낯도 가리지 않고 생각보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대화 상대가 필요했었나 봅니다. 자기소개에 이어 그녀의 고향 부산 풀코스 얘기,
서울로 대학교를 오게 된 히스토리 등등을 들었습니다. 바나나 우유 냄새를 풍기면서 대화하는 그녀가 귀여웠습니다. 보답한다고 매점에서 과자를 사와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동대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내릴 때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사실 얘기하는 내내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어볼지 말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려서 조심스럽기도 했고 괜히 거절당하면 민망할 것 같아서. 그러다가 기차가 동대구역 승강장에 들어설 때 용기를 냈습니다. 저 여기서 내려야 돼요. 혹시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김연어라고 합니다. 네, 그럼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실래요? 그녀는 살짝 웃어주었습니다. 일단 그쪽 핸드폰에 제 전화번호를 찍어줬고 이어서 그녀도 전화번호를 저에게 불러줬습니다. 010-30 어쩌고. 열차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정차한 상태. 저도 빨리 내려야 돼서 핸드폰에 대충 번호를 찍고 짐을 챙긴 다음 인사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정신이 없고 부끄럽기도 해서 마음이 뭔가 붕 떠있는 상태였습니다. 동대구역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탔고 그녀에게 카톡을 하려고 핸드폰을 봤는데 이런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저도 모르게 취소 버튼을 눌러버려서 그녀 번호를 눌렀던 게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망했다. 이렇게 끝인가? 제가 연락이 없으면 그쪽에서도 제가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잊어버리면 끝이거든요. 왠지 아쉬워서 숙소, 호텔에서 맥주를 한잔하던 그때 연어 오빠, 저 부산 잘 도착했어요. 크크 잘 들어가셨죠? 정말 다행이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차에서 제가 번호를 받을 때 저의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녀와의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인연이었을지 악연이었을지 1년간 그녀와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당시 제 나이도 20대 중후반, 친구들도 동갑이나 연상에게 관심이 많을 나이대였고 8살 나이 차이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몇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가볍게 술 한잔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녀에게서 대학교 신입생이 겪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회사 다니느라 잊어버렸던 기억들이라 흥미로웠고 뭔가 제가 겪었던 일들로 고민하는 그녀를 보니 귀여웠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 고민 얘기를 부담없이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그녀와의 사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녀를 알게 된 지 1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어느 겨울 연말 건대 입구에서 그녀와 만나 어두운 펍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기말고사 끝났다고 축하해줬네요. 음악도 그렇고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한 잔, 두 잔, 꽤 많이 마셔서 둘 다 취했습니다. 오빠는 여자친구 없어? 오빠 조금 못생겨서 그렇지. 크크 자상하고 좋은 사람인데 여자들이 그걸 모르네. 야, 됐어. 몰라. 장난스럽게 얘기하고 그럼 넌 왜 남자친구가 없는데? 하고 물어보니 나? 대학생 되고 나서 고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남자들이 엄청 달라붙는데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주변 남자들이 생각도 어리고 이기적이고 돈도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뭔가 공감이 되기도 해서 웃어줬습니다. 땡땡이 좋은 사람인데 누가 데려가려나 하면서 오구오구 해줬네요. 근데 이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외로운 감정이 조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던 어느 순간 그냥 생글생글하게 웃던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날카롭게 쳐다보는 고양이 같던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은 그녀의 눈이 지금도 생각나는 듯 하네요. 오빠, 나 시험도 끝났는데 어디라도 갈까? 친구들하고는 맨날 술만 마시고 지겨워. 날씨 풀린대. 뭔가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알겠다고 했고 며칠 뒤 차를 몰고 함께 남이섬에 놀러가게 됐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려고 했었는데 서프라이즈로 유부초밥 도시락을 싸온 그녀. 애기 소풍하냐고 짓궂게 놀렸던 기억이 나네요. 남이섬 당시에도 되게 예쁘게 꾸며놔서 잘 구경하고 왔는데 우리 빼고 다 커플 혹은 가족이더라고요. 뭔가 뻘쭘했습니다.
사람들이 적은 공터, 벤치에 앉았고 그녀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흰 밥에 유부초밥, 단무지, 깨 등등을 이용해서 하트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어설픈 게 귀엽더라고요. 반찬이 없는 것이 약간 아쉬웠지만 그녀의 정성을 생각해 배가 터지도록 다 먹었습니다. 오빠, 해봐. 마지막 남은 하나를 그녀가 먹여줬습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다녔던 그녀. 걸어다니다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본가에 사진이 지금도 한 개 남아있는데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그녀보다 많이 늙어 보여서 볼 때마다 현타가 오곤 했습니다. 조금 늦을 때까지 구경하고 서울 와서 밤에 간단히 해장국 먹고 헤어졌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돌아다니니 서로 약간의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몇 달에 한 번 보던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었고 통화나 카톡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었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갑자기 그녀의 다리와 허벅지가 하체 통통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1월 그녀가 스키장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차를 몰고 그녀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한 스키장으로 갔고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같이 스키를 탔습니다. 역시 어려서 그런지 체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후 그녀와 리프트를 탔는데 산 중턱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느낌상 한 15분 정도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옷을 두껍게 입어서 괜찮았는데 오빠, 추워. 죽을 것 같아. 사실 그날 엄청 추웠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눈보라가 쳤고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벌벌 떨었습니다. 저보다 얇은 방한복을 입었고 패딩 모자도 얇은 거더라고요. 옆에 앉아있으니 바람을 가려줄 수도 없고 그녀가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메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그녀의 얼굴에 대충 두르고 장갑을 벗어 제 따뜻한 양손을 그녀의 얼굴 볼에 대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표정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 치는데 장갑도 안 끼고 진짜 동상 걸리는 줄 알았지만 그녀가 너무 추워해서 챙겨주고 싶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리프트가 다시 움직였고 내리자마자 매점에 갔는데 뜨거운 음료의 온도가 손에서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제 손이 얼었네요. 돌아오던 길 그녀는 오빠,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감동했어. 라고 하며 곧 잠들었습니다. 차에서 잠든 그녀의 모습을 보며 뭔가 그녀가 제 여자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만남, 귀걸이와 꽃다발을 주면서 그녀에게 고백했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제가 첫 남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녀와의 데이트는 소박했습니다. 당시 계절학기를 듣던 그녀의 학교 앞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맛집에서 사주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고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어학 자격증이나 과제도 도와주고 오락실이나 보드카페를 가는 평범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끼리 술 마시거나 모임할 때 저를 꽤 불렀습니다. 오빠, 여기야. 와, 우리 땡땡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크크. 애들이랑 술 마시면서 놀고 저만 돈 버는 회사원이니까 항상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대학가라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오지 않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의 친구들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름 재미있는 일이긴 했습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친구들과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출입국장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그녀에게서 국제전화가 오네요. 오빠, 혹시 나랑 내 친구들 한국 들어올 때 태워줄 수 있어? 그녀가 돌아오는 날 회사에 일정이 있어 조금 빠듯할 것 같아 곤란하다는 말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짐도 많고 힘들 것 같아. 도와줘, 오빠. 회사 일 때문에 머리도 복잡하고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일을 집에서 밤새 하기로 하고 무리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땡땡아, 됐어? 전화를 끊기 전 주변에서 들리는 친구들 목소리가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도 인천공항까지 가서 그녀와 그녀 친구들을 태워줬죠. 와, 고마워요, 오빠. 이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결정적인 순간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오빠,
오빠, 나 이따 친구들이랑 술 마실 것 같아. 친구들도 오빠 보고 싶다는데 이따가 와주면 안 돼? 평소처럼 모임에서 저를 찾던 그녀. 저번 일로 조금 떨떠름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화 끊기 직전 그녀 핸드폰 주변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호구 오빠가 뭐래? 호구 오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당황했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일단 가서 즐거운 척 놀아주고 1차 돈을 내주고 2차 같이 가자는 걸 그냥 좋게 좋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부글거리는 마음을 참고 그녀에게 카톡했습니다. 내가 땡땡이 모임에서 돈 내주고 잘 해주는 거는 너에게 잘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호구라서 그런 게 아니야. 너도 날 호구로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답이 없었고 전화도 안 받았고 우리 관계는 그렇게 갑자기 끝났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전화와 문자를 더 보내봤지만 답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네요. 갑자기 끊긴 관계에 참 허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난 기간은 한 2달 정도. 그녀에게 도움만 줬지 사귀고 나서는 그녀와 설레이는 마음을 주고받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스킨십도 손잡는 것, 가볍게 안는 것 그 이상 안 됐고요. 첫 남자친구이니까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녀의 마음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도 제가 그녀를 도와주고 챙겨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귀었지만 이성적인 마음이 크게 생기진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아직 어려서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서툴렀을지도 모르고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저를 호구로 보고 그런 생각을 그녀에게 주입했을지도 모르지요. 저는 상대방을 챙겨주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락은 끊겼지만 그녀도 돈 많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서 잘 살길 바랍니다. 네, 이건 여담인데 얼마 전에 베이비 레인디어라는 스토킹 범죄 관련한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꼭 보세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스토커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자존감이 낮은 자신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스토킹에 대한 해결책이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당사자의 내면이나 인생 과정을 들여다보면 남자 주인공의 답답한 행동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플로 몇 년 동안 미친듯이 매칭해서 만남을 이어왔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끊어야 할 순간에 끊지 못하고 돈도 많이 쓰고 매달리고 당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투성이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인기가 많기를 바라는 욕구, 인정 욕구 등등의 동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저를 파악하기 위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 채널이 제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저도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라마 작가처럼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닌데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참, 마지막으로 요즘에 나는 솔로 23기 정숙? 이 사람 때문에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정숙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알아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3년 전인가 스카이피플 게시판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글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게시판에 자기소개 글을 썼습니다. 대충 자기는 D컵이고 엄청 예쁘고 간호사고 자기랑 사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다. 자기는 되게 흥이 많고 요리도 잘한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다. 학력 높은 사람, 지적인 사람, 전문직 선호한다고 프로필 교환 신청을 받는다고 써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글들에는 원래 남자들이 많이 달라붙고요. 계속 찬양 댓글이 달리니까 민망하지만 저도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푸교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프로필을 봤는데 자기소개 글은 평범했던 것 같고 연세대 간호복을 입은 사진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봤는데 몸매도 진짜 좋고 얼굴도 되게 화려하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푸사기인가 싶었지만 느낌이 왔죠.
아, 이런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할 것 같고 눈이 높겠구나. 그래서 오케이를 보내진 않았는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알았으면 한번 보내봤음 어땠을까? 아닙니다. 근데 몇 분 뒤 예전에 매칭했던 사람이었나? 아니면 전남친이었나? 가 폭로글을 써서 한창 난리가 났습니다. 조건 만남으로 사기쳤던 것부터 미국에서 사기친 것,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돈 빌린 거라든지 임신했다고 협박했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났는데 푸사기에다 되게 쎄했다는 인증글도 올라오더라고요. 폭로한 사람이 흥팅게이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사진과는 너무 다른 여자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충격을 한 번 더 먹었고 그 사람 개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간호복을 입고 춤추는 영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 댓글에 어떤 사람이 돈 갚으라고 길게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와, 진짜 별사람 다 있다 하고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되게 유명했었는데 나는 솔로 제작진 중에서는 스피를 한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조건 만남, 사기 등등 가볍지 않은 범죄를 지어놓고 방송과 데이팅 어플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구걸하고 자기 어필하고 지은 죄가 많으니 남들이 알아보고 폭로하고 잠수로 이어지는 뻔한 사이클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이름 한번 바꿨다고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며 방송에 출연한 게 정말 이해되지 않고 소름이 돋네요. 앞으로는 음지에서 조용히 살길 바랍니다. 어플에는 정말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은 우리가 대하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상식 안에 있고 평범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고맙게도 우리가 살아왔던 좋은 환경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서일 것입니다. 참 순진한 생각인 것이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어플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상상 이상의 사람이 나오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재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전과자나 사기꾼을 만나서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지요. 운 좋게 그들을 마주치지 않길 바라거나 잘 골라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를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고 저와 잘 맞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게 제 기준이지만 사람을 보는 눈을 더 길러야겠습니다. 어플로 이성을 만나는 여러분들도 행운을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